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눈 뜨고 있어도 코 베어간다는 말은 이 경우에 해당하는 것 같네요. 최근 대전에서 중고거래 앱에 올라온 최신 스마트폰을 사겠다며 만나자고 한 남성이 물건만 가지고 달아나는 황당한 일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물건을 확인해 보겠다며 잠시 건네받은 뒤 그대로 도망치는 건데요. 중고거래 앱으로 직거래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박범식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서구의 한 상가 앞, 하얀 상자를 든 남성이 주랭랑을 칩니다. 쫓아가던 남성이 슬리퍼가 벗겨질 정도로 뒤쫓아보지만 아파트 단지 앞에서 결국 놓치고 맙니다. 1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들고 도망친 건 시가 120만 원 상당의 최신 스마트폰. 친구 대신 중고거래를 하러 나왔다던 남성은 물건을 확인해보겠다며 스마트폰을 건네받은 뒤 그대로 달아났습니다. 제품 한 번만 더 보겠다 해서 건네줬거든요. 그때 이제 도망간 거고, 무섭다기보다 허탈하고 사람을 이제 못 믿겠더라고요. 그런데 이 남성 범행 20분 전에도 대전 탐방역 부근에서 중고 직거래 도중 스마트폰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중고거래 앱이 용의자의 아이디를 영구정지한 가운데 경찰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남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마켓의 피해 수사 요청 건수는 4천여 건, 지난 2020년에 비해 6배나 늘었습니다. 경찰은 중고 직거래를 하기 전 구매자의 아이디나 계좌번호 등 신상 정보를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홈페이지나 더치트와 같은 사이트에서 용의자의 핸드폰이나 계좌번호를 조회를 해보시면 사기 이력이 있는지를 확인하신 다음에 거래를 하시는 게 좋고요. 사기를 당했다는 생각이 들면 경찰서에 112로 바로 신고해 주시면. 아울러 인적이 드문 곳은 피하고 CCTV가 많은 지하철이나 유동인구가 많은 광장 등 밝은 장소에서 직거래를 하는 것이 좋다고 덧붙였습니다. TJB 박범식입니다. 충남대학교 교수 8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는 시국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충남대 교수들은 대통령 부인을 비롯해 국민이 선출하지 않은 사람들이 국정을 간섭해왔다는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이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충남대의 시국선언에 앞서 한양대와 한국외대, 가천대, 인천대, 전남대 등 전국에서 대학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졌습니다. 민주당 대전시당이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과 특검을 촉구하는 천만인 서명운동 본부의 발대식을 서구 둔산동에서 열었습니다. 박정현 시당 위원장은 특검을 통해 국정농단의 배후를 밝혀내고 김건희 여사를 사법 잣대에 올려 국정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오는 29일까지 거리 서명운동과 온라인 캠페인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7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 온 마을이 물에 잠겼던 대전 정뱅이 마을이 큰 재난을 극복하고 주민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당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주택들은 전시 공간으로 변했고 수해 당시의 기억을 담은 북 콘서트도 열립니다. 조영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고무보트에 탄 주민들이 하나둘 무트로 구조됩니다. 지난 7월 10일 새벽 기록적인 극한호우로 온 마을이 물에 잠겼던 대전 서구 정뱅이 마을. 이후 넉 달가량 지난 지금 정뱅이 마을에서 특별한 예술제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 피해를 입었던 주택 중 한 곳입니다. 지금은 이렇게 예술품들이 전시된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물에 잠겼던 집에서 나온 식탁과 접시들, 여전히 묻어있는 진흙은 당시 긴박했던 상황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4명의 지역 작가들이 참여한 이번 예술제의 이름은 물길이 열어준 희망씨앗. 폭삭 젖어버린 집안에서 건져 올린 옛날 사진 속 바다와 계곡에서 웃고 있는 마을 주민들. 물에 대한 아픔을 잊고 앞으로 나아가길 바라는 응원의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과거에 있었던 물놀이를 하면서 즐거웠던 기억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리면서 이번 트라우마가 생겼을 텐데 그것이 조금 힐링이 되거나 치유가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서. 주민들도 2달가량 예술제를 함께 준비하며 아픈 재난의 기억을 조금씩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분들 도와신 분들을 이제 조그마한 보답을 위해서 이 예술제를 열었어요. 또 이런 예술제를 준비하면서 또 주민들끼리 더 뭉치고 더 화합되고. 오는 토요일 마을에선 주민들이 담담하게 적어내려간
재난 당시의 기억을 담은 책 콘서트가 열리는 등 이번 예술제는 오는 21일까지 이어집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지난해 9월 보령에서 열린 원산도 관광단지 기공식 당시 모습입니다. 원산도 96만여 제곱미터 부지에 객실 1,500여 개를 갖춘 호텔과 부대시설을 2028년까지 건립할 계획이었는데 이 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소노호텔&리조트가 대내외적인 여건을 이유로 연내 착공이 어렵다면서 착수 기한을 1년만 더 연장해달라고 요청한 건데요. 관광진흥법상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고시로부터 2년 이내 사업이 착수되지 않으면 효력을 상실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곳은 지난 2022년 11월 관광단지 승인을 받은 상태에서 효력 상실이 임박한 상태입니다. 충청남도는 착공 연장을 신청한 것이지 사업을 포기하겠다는 것은 아니라며 일단 15일까지 요청한 소노인터내셔널의 사업 계획서를 검토한 뒤 승인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착공식 이후 1년째 착공도 못한 채 실시 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원산도를 시작으로 보령 앞바다 5개 섬을 특색 있게 개발하는 오섬 아일랜드 프로젝트가 시작부터 큰 암초에 부딪힐 위기에 놓였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서산 영덕간 고속도로 가운데 대산 당진 구간 건설 사업이 서산 대산읍 대호방조제 일원에서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서산시 대산읍 반곡교차로에서 서해안고속도로 당진 분기점까지 25.36km에 걸쳐 4차로를 건설하는 이 사업은 총 9,131억 원이 투입돼 오는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서산시는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서산 대산항과 대산공단의 접근성이 크게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2030 예술가들이 공들여 준비한 클래식 음악 축제인 장한나의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이 어제 화려한 막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위대한 첼리스트이자 지휘자인 장한나의 지휘 아래 청년 음악가들이 함께 만든 첫 무대가 감동적인 가을밤을 선사했습니다. 이수복 기자입니다. 세계적인 첼리스트에서 지휘자로 거듭난 장한나 예술감독이 무대에 오르자 관객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쏟아집니다. 80여 명의 2030 연주자가 장한나의 지휘로 내뿜는 아름다운 선율이 대전예술의 전당 아트홀을 채우고 대전아트 필하모닉이 연주하는 브람스 교향곡 2번에서 젊은 음악가들의 열정과 패기가 느껴집니다. 1,500석을 가득 채운 관객들은 섬세한 지휘와 연주에 감동으로 가득 찬 밤을 선물 받았습니다. 첼로를 하시던 모습을 종종 이렇게 영상으로만 봤었는데 그 첼로를 기대했던 그 이상의 모습으로 지휘를 하실 때 정말 감동과 그 열정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는 10일까지 닷새 동안 열리는 대전 그랜드 페스티벌은 39살 이하의 젊은 예술인들이 본인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곡들로 무대를 선보입니다. Be Yourself, 너 자신이 되어라라는 주제처럼 20대에 쌓아올린 음악 소양을 30대의 음악적 정체성으로 승화시키는 무대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청년 음악가들에게도 세계적 음악가와 함께 공연을 준비하고 새로운 자극을 받으며 거장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대전 하면 젊은 예술가들이 모이는 도시, 또 많은 시민들이 악기를 연주해보고 싶은 도시, 이런 도시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저희 이 국제음악제의 목표입니다. 2019 차이콥스키 국제 콩쿠르 우승자인 질리토미르 펑을 비롯해 현악 사중주팀 에스메 콰르텟과 피아니스트 김다솔도 독창적인 무대를 선보입니다. 아울러 이번 페스티벌의 하이라이트 중 하나인 오는 10일 폐막 공연에도 장한나 예술감독이 다시 한번 지휘봉을 잡습니다. 특히 일반 시민들도 연주에 참여하는 무대 투티에서 관객과 연주자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시간을 통해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한화이글스가 4년 최대 50억 원 규모로 KT 위즈의 주전 유격수로 활약했던 내야수 심우준을 FA로 영입했습니다. KBO 통산 1,072경기에서 타율 2할 5푼 4리, 31홈런, 156도루를 기록한 심우준의 합류로 한화는 새 야구장이 문을 여는 내년 시즌 탄탄한 내야진을 구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최대한 팀에 도움이 많이 되면서 가을 야구 그리고 더 높은 곳까지 우승까지 가게끔 열심히 하기보다는 잘하겠습니다. 내년부터 AI 디지털 교과서가 초중 고등학교에 도입되는 가운데 연수 참여 교사 10명 가운데 7명 이상이 AI 디지털 교과서 학습에 의문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대전 교사노조가 대전 지역 초중중 교사 537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70.4%가 AI 디지털 교과서 연수에 참여했지만 연수가 도움이 됐다고 응답한 비율은 19.2%에 그쳤으며 76%가 AI 디지털 교과서를 통한 학습 효과성에 의문이 생겼다고 답했습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내년부터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도입될 예정이지만 아직까지 학습기기와 프로그램 등 예시안이 나오지 않아 실체가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푸른 초원 위에 이렇게 말 한 마리가 마치 사람처럼 베개에 드러누워 있습니다. 15년 전까지 치열하게 경마를 뛰며 우승까지 해본 경주마인데요. 은퇴한 뒤 일본의 한 말 보호센터에서 여생을 보내는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에선 여전히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운데요. 제2의 인생을 찾는 해외 은퇴 경주마 사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남은 과제들을 고민해 봅니다. 전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수와 함께 교감을 나누며 회갈색 말 한 마리가 사뿐하게 장애물을 뛰어넘습니다. 아이들의 손길을 느끼고 드넓은 들판을 자유롭게 달리기도 합니다. 올해 14살인 캐세라는 2년 동안 경주마로 활동 후 영국의 은퇴 경주마 보호센터인 아로알의 지원을 거쳐 제2의 삶과 가족을 찾았습니다. 빠르게 달리는 경마와 달리 승마는 부드럽게 사람과 호흡을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한데 센터의 제사회와 교육으로 적성을 찾아 승마대회에서 우승도 차지했습니다. 말산업 선진국인 영국에 영향을 받았던 홍콩도 국가가 퇴역마 복지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홍콩 마사이 같은 경우에는 말 수의사나 말 트레이너 같은 전문 인력들이 퇴역 경주마의 심리적, 신체적 재활 기간을 도운 다음에 건강해지면 일반 사람들에게 분양을 하는 식으로. 세계에서 제일 큰 경마 시장을 가진 미국은 비영리 단체인 TAA가 앞장서서 은퇴 경주마 복지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 동물보호단체 페타는 TJB와 서면 인터뷰를 통해 TAA가 경마협회 등 관계자들에게 기금을 받아 입양 및 보호 프로그램을 마련하도록 말 보호소에 투자하고 2년마다 말 건강관리 등 조건을 확인하는 엄격한 인증 절차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TAA가 인증 관리 중인 미국 내 은퇴 경주마 보호소는 180곳, 전국 단 한 곳에 불과한 한국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9살 경주마 골든 미니스터가 단 한 번의 경주를 뛰고 은퇴한 뒤 공주의 말농장에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 전혀 놀랍지 않은 이유입니다.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말과 사람과의 관계가 바뀌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 역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은퇴했을 때에 새로운 가족을 맺어줄 수 있는 이런 노력들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하고 복지 시스템 구축하는 데에도 수익이 상당 부분 활용이 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아울러 돼지나 닭 등 식용 가축에 대해서도 복지가 논의되는 시대에 사람과 교감하고 사람 뜻에 따라 교육되는 말이라는 동물을 대하는 인식도 달라져야 할 때입니다. TJB 전유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대전과 부산, 대구와 광주, 울산 등 5개 광역시에 대해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심 융합특구를 지정하고 기본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대전 특구의 위치는 KTX 대전역과 옛 충남도청 자리로 핵심 산업은 첨단 지식산업과 UAM, 문화입니다. 도심 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산업과 주거 등 복합 혁신 공간을 조성하고 범부처의 기업 지원 사업을 집중시켜 기업 투자와 청년 일자리 창출을 견인하는 광역 성장 거점 사업으로 정부는 도시건축 규제 완화와 국공유지 사용료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
대전에 위치한 의료장비 제조 판매 기업 토모큐브가 코스닥에 상장을 하면서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한 대전 지역 기업은 총 62개로 나타났습니다. 대전에선 올해 총 8개사가 주식시장에 상장했으며 62개 기업의 시가총액 규모는 57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대전시 교육청은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2024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 통계조사 발표에서 시내 직업계고 취업률이 61.1%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 55.3%보다 높고 전년 대비 2% 상승하며 경북 대구에 이어 전국 3위를 기록한 수치로 지난해 4월 1일 기준 직장 취업자의 1년 후 취업 유지 취업률은 69.3%로 서울에 이어 2위였습니다.